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영지식 증명, 제로 널리지 프루프라고 하는 기술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지식 증명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더리움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확장성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데, 롤업, 샤딩,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기술이 이 제로 널리지 프루프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롤업 기술이나 샤딩 기술도 향후에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오늘은 먼저 이 제로 널리지 프루프에 대한 기술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이것이 향후 이더리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비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비밀 정보 자체를 공개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이 비밀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만 증명을 하는 그런 암호학적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어떤 비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A는 자기가 비밀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B라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대신 이 비밀 정보 자체는 까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도록 암호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로 널리지 프루프, 즉 영지식 증명의 주요 이 수학적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완전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이 완전성이라는 것은 이 증명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참이라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거짓이 아니고 맞다면 증명자가 검증자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A랑 B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가 갖고 있는 비밀 정보가 거짓이 아니에요. 맞는 비밀이라면은 A가 그 비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전성인데, 만약에 증명하는 사람이 거짓된 내용을 주장할 경우 검증자는 이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A가 갖고 있는 비밀 정보가 사실 알고 보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증명을 했을 때 B는 가짜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지식, 제로 널리지라는 건데, 이 A가 B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검증하는 사람은 주장하는 명제의 진실 여부 외에는 아무런 추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내가 비밀 정보를 갖고 있다 라는 사실만 알 수 있지, 실제 그 외에 비밀 정보가 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비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영지식 증명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아주 유명한 제로 널리지 프루프를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예시가 있어요. 그것은 이 알리바바 동굴이라는 건데, 그 알리바바 동굴을 통해서 영지식 증명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동굴이 하나 있어요. 좀 희한하게 생겼죠? 영지식 증명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이한 동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입구가 있고, 결국 동굴은 어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생긴 동굴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비밀 문이 있어요. 도어락이 있는데, 그 도어락에는 이제 비밀번호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경로는 두 개의 경로가 있는 거죠. A로 가는 길이 있고 B로 가는 길이 있고, 이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은 이 검증하는 사람이 있고, 딱 봐도 검증하는 사람처럼 생겼죠? 그리고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얘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비밀 정보를 갖고 있는 애, 그리고 얘는 검증하려는 애. 그러니까 A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려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죠. 근데 이제 증명자가 얘기를 해요. 나는 여기에 동굴 안에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 근데 여기서 검증자가 또 얘기하죠. 못 믿겠는데? 난 네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난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검증자가 증명자한테 얘기하죠. 그럼 증명을 해봐. 네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봐. 얘기를 하죠. 알았어. 내가 증명을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명자가 먼저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검증자는 아직 동굴에 있지 않아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위치합니다. 디지털 도락 앞에 위치를 해요. 그리고 입구로 들어와봐. 검증자가 동굴의 입구로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동굴의 입구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증명자는 도어락 앞에 서 있고, 근데 여기서 검증자는 지금 이 증명자가 A로 갔는지 B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뒤늦게 들어왔잖아요. 그 배경적 사실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저 검증자가 이제 딱 들어왔어. 그럼 이제 증명자가 어디론가 나오라고 지시를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도어락 앞에 있으니까. 검증자가 그럼 B로 나와.
그래서 증명자가 여기서 문을 따고 나왔어요. 근데 검증자는 여기서 문을 따고 나왔는지 어디로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 비번 아는 거 인정하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검증자는 아직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은 이 검증자 입장에서는 증명하는 사람이 여기서 비밀번호를 따고 왔는지 아니면 비밀번호가 없는 곳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번만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해볼게. 증명자가 다시 돌 앞으로 위치를 합니다. 이번에는 검증한 사람이 오케이 이제 A로 나와봐 하고 증명자가 또 A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이제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냐 했더니 검증자가 또 이러죠. 아직도 모르겠다.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긴가민가해. 네가 진짜 이거 알고 있는 거 맞는지는 두 번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과정을 무한히 반복을 합니다. 무한히 반복을 해.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하죠. A로 나와 B로 나와 A로 나와 B로 나와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검증자는 알게 되죠. 이걸 한두 번만 했을 때는 찍어서 그냥 몇 번 왔을 수 있지만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억 번을 했어요. 10억 번을 했을 때 이 증명자가 단순히 그냥 찍어가지고 나왔을 확률은 엄청나게 적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10억 번이 아니라 100억 번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증명한 사람이 찍어서 나올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자는 이 무한히 반복을 했을 때 A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증명자가 이제 헐떡거리면서 나 이제 비밀번호 알고 있는 거 인정하냐 그랬더니 오케이 이제는 인정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검증자가 증명자가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검증자는 이 비밀번호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증명자가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라는 거는 이 검증자가 확실히 알게 되죠. 이것을 바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증명자는 자기 비밀을 공개하지 않고도 내가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영지식 증명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대입시키면 다음과 같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완전성이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경우에도 증명자는 검증자의 요구를 계속 따르게 된다면은 그 검증한 사람은 증명자가 비밀번호를 안다고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전성. 만약에 증명한 사람이 사실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검증자는 언젠간 한 번이라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자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거짓말을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영지식성이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반복을 해도 검증하는 사람은 증명한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을 했어도 이 비밀번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지식 증명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오직 검증하는 사람만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굴 밖에서 C라는 애가 이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C라는 애가 증명하는 애가 비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검증하는 사람만 증명자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지식 증명이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이 영지식 증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될 예정이에요. 특히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지만 실제 거래 상대방과 실제 금액은 암호화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거래 기록만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고 이 내가 누군지 상대방이 누군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 거래, 이 돈은 보냈다는 사실은 공개되지만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는 것은 비밀이 되는 거죠. 즉 영지식 증명을 블록체인에 활용하게 되면은 거래는 확인이 됐지만은 내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얼마를 거래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죠. 블록체인에서는 중요한 게 이 채굴인데 이 채굴하는 사람은 어떻게 거래를 검증을 하느냐.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 내역이 다 암호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거래를 검증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굴하는 사람은
거래 내역이나 전제 서명을 보고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 영지식 증명에는 이게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검증이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기술이 사용이 되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드라마에서 이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가족이 헤어져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식을 이제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떠내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엄마가 자식을 다시 만났을 때 얘가 내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DNA 검사를 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엄마는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엄마가 하나의 칼을 갖고 있어요. 검을 갖고 있는데 그 검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을 자식에게 줍니다. 그때 이 검이라는 것은 하나의 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자식이 다 커가지고 엄마에게 왔어요. 근데 엄마는 이 자식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알 수가 많이 변했으니까. 근데 이 자식은 굳이 엄마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엄마의 자식이에요,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검의 반만 가지고 와서 그걸 엄마한테 내밀면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검이 만약에 딱 맞아 떨어지면은 이게 진짜 내 자식이구나라는 것을 엄마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 지캐시라고 하는 코인이에요. 지금은 사실 이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지금 당장 폐지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도 2017년도에 그 하나의 업데이트에 영지식 증명을 지원하는 기능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영지식 증명 덕분에 이 블록체인에서는 그 탈중앙화 신원 인증, Decentralized Identity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고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가 인증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디 신원을 인증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나 여권을 은행이나 어디 기업 등에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의 그 주민번호라든지 주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공개가 되잖아요. 사실 신분증을 제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사람이 맞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사실 상대방한테 주민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상대방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지식 증명이 사용이 되는데, 이 영지식 증명에서 사용된 인증 방식이 DID라고 해요. 자신의 실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내가 맞다라는 것을 인증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개인정보는 넘기지 않고도 내가 진짜 이 김안무개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앞으로 그 블록체인에 적용이 되면은 이런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금융, 행정기관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이 이 정보의 프라이버시랑 보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이 될 거고요.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그 이더리움의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거론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오늘 간단하게 영지식 증명이 이런 거다. 사실 이거 수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도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도 간단히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렸으니까 같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